비주류의 외롭지 않은 삶을 위해 음침발랄 20대 여자 셋의 대중문화 탐구방송 비주류 백화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호스트 우니, 코젤 레이입니다. (2024년 12월) 둘째 주 방송 바로 비백토론으로 돌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벌써 비백토론 10회차 맞나요? 와, 이게 또 10회차인가요? 꾸준히 사랑을 받아서 저희 기획 시리즈 중에 롱런이에요. 제일 롱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운이님 목소리가 좀 네네.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오, 너무 좋아요. 준비돼 있어요. 정말요? 네네. 레디. 네네. 운이님이 오늘 또 네네. 이제 사회자가 아닌 네네. 패널로서 나서주셨잖아요. 네네. 진행해 주시죠, 메인님. 오늘 네. 본인이 진행해 주셔야 되는 날 아닌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토할 때까지 토론하는 네네. 비백표 심층 토론. 네. 비백 토론이 돌아왔습니다. 우와.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연말 vs 연시. 둘 중 더 우월하고 고능한 시기는? 고능하고 우아하고 네. 아름답고 아름답고. 지적이고 네네. 맞습니다. 또 이제 기선제압을 네. 좀 형용사로. 흥미해요 지금. 네, 흥미합니다. 형용사로 해주시는데. 네네. 오늘은 특별히 객관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사실 우월하고 고능하다는 것의 판단 근거가 모호하거든요. 모호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우월 고능을 증명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네. 어떤 방법을 써서더라도 네. 네, 이 토론의 규칙은요. 한 네. 가지 근거씩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실 수 있고요. 네. 상대방이 인정합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득점하는 방식이고 이 예, 총점을 가지고 어떤 계절, 연말과 연시 중에 네네. 어떤 시기가 더 네. 고능한지 예예.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논객 모시겠습니다. 네. 바로 연시 측의 네. 운이님 안녕하세요.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너무 전능해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연말이거든요. 전능하다고 해도 돼요? 진짜로 나는 이렇게 제가 어제도 진짜 전능한 행위를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연말이라서. 제가 전능한 이유입니까? 아니죠. 연말이라서 그렇죠. 네. 대박. 남편 아주 대박. 고능한 고능하고 우월한 연시를 사랑하는 여자 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예. 네. 반대 측에는 연말 측의 코젤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월하고 고능한 만큼 좀 교양 있게 인사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반대 완전히 전략을 짜시네. 상반되네요. 네. 연말에는 오케스트라의 캐롤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거리를 아름답게 걷는 그런 라디오 그림이 DJ 같아.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네. 그려지는 것 같아. 뭐예요? 망상 환자예요? 뭐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게 왜 그려져요? 붉은색과 녹색 그리고 황금빛 그런 연말이 떠오르는 아름답고 우월한 연말의 수호자 코젤입니다. 수호자? 연말의 수호자. 진짜 가디언즈 오브 에브리띵이다. 모든 것을 보호. 모든 것을. 네, 좋습니다. 두 분 이제 소개를 맞춰주셨는데요. 네네. 저희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논제입니다. 네. 바로 연말 결산 vs 새해 다짐 무엇이 더 우월하고 고능한가? 예예. 입니다. 먼저 혹시 발언해주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바로 접니다. 오! 왜냐? 기싸움의 제압. 기싸움 제 앞에 해야지. 이 기싸움에 진짜. 예예. 사실은 뭐 그렇게 저도 네거티브 형식으로 진행하고 싶지 않고요. 저도 우아하게 한번 네. 느낌대로 가보겠습니다. 네네네. 이 참 연말 결산과 새해 다짐 어떻게 보면 어떤 회고와 계획으로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는 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애들이라 좀 우위를 따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예예. 그래도 저는 조금 무게 중심이 새해 다짐에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 이제 과거에 잘했던 것과 잘못을 따지고 이렇게 결론을 짓잖아요. 이제 네. 그런 걸 좀 회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회고를 하더라도 새로운 계획과 다짐이 없으면 그 잘못을 반복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 요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앞으로 나아가는 것의 방점은 다짐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 네네네. 연말 결산을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새해 다짐을 하지 않았을 때 각각 이런 시기가 있는데 네. 그 시기를 비교했을 때 저에게 누가 어떤 것이 더 크리티컬했는지를 좀 오.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네네네네네. 고객님들과. 이 연말 결산을 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 뭔가 이 인생에 대해서 큰 아쉬움 혹은 이 무리다 이렇게 느껴지는 건 좀 없었어요. 근데 다짐을 하지 않았을 때 그 해에는 조금 너무 아쉬움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네. 예. 아, 왜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세요? 왜요? 정말 다분히 개인적인. 예. 진짜 개인적이다.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그러면은 뭐 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무슨 뭐 음. 대의적인 얘기를 합니까? 연말 결산을 하지 않았을 때는 아쉽지 않았지만 네. 다짐을 안 했더니 그 해가 참 아쉬웠다. 예. 어, 아니 이게 이런 것이야말로 바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시고요. 아니요. 제가 좀 그래서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려고 아, 네네네. 해요. 아. 20대 초반에는 매년 이렇게 새로운 다짐을 뭐 이렇게 다이어리에도 적고 제 마음속으로 엄청 상기시켰고 그걸 지켜내고자 엄청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 한 해 동안. 네. 그래서 그 한 해 동안 제가 하는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그 다짐에서 기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21살 때였나요? 최대한 모든 감정과 관계와 기회들을 경험해보자. 이런 다짐을 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뭔가 다루기 어려운 감정들도 좀 마주하려고 제가 되게 애를 많이 썼단 말이죠. 네. 그랬더니 제가 한층 더 좀 성장하고 인생이 다채로워졌다. 요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근데 최근에는 새해 다짐을 좀 하지 않는 나날들 몇 년이 됐거든요. 네. 그랬더니 제가 하는 선택 그리고 행동에 되게 일정한 기준이 좀 없는 거예요. 뭔가 이런 다짐이 좀 부재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과거에 요런 좀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고 좀 후에 아쉬운 마음이 좀 많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년이 아주 소중하잖아요. 매년 돌아오지만 네. 이 시간들을 좀 잘 보내려면은 다짐이 너무 필수적이고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네네. 그 뭐 영어 공부하기, 네. 운동하기 이런 게 아니라 네네. 내가 올해에는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들 다 네네. 느껴보자. 네네. 모든 걸 네네. 경험해보자. 네네. 이런 식의 마음가짐 정말 그렇죠, 좋은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뭔가 약간 투두 리스트라는 느낌보다도 네. 그런 마음의 가짐 그런 음. 것들이 좀 네. 내 행동 양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쵸. 좋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반박을 또 하시면 저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좀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코젤 씨도 네. 의견 있으실까요? 우선 반박을 해보자면요. 반박이요? 객관적인 반박을 해보자면 계획 없는 회고보다 회고 없는 계획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dangerous. 뭐가 이 작년에 잘못됐는지 또는 뭔가를 뭐 어떻게 잘했는지 왜 잘했고 왜 잘못했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운다? 그것이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저는 둘 다 중요한데 이게 좀 더 방점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코젤 씨는 뭐가 하나가 없다면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아니 조금 가정을 극단적으로 하시는 것 가정을 같아요. 했을 때 아, 예, 그렇다는 거죠. 쉽게 생각을 네네. 해봤을 때 되게 극단적인 여자시네요. 잠시만요. 예. 이렇게 싸우시면 안 되고요. 네네. 코젤 씨도 부가 죄송해요. 설명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네, 다음으로 저의 논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회고와 계획에 빗대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일단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처럼요. 네, 첫 만남은 어려워처럼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그 영화의 가장 대표적인 명대사가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지 아니? 무계획이야, 무계획. No plan. 왜냐? 계획을 하면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되거든, 인생이.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네네. 일예로 2020년에도 많은 분들이 새해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맞아요. 아, 이번에는 해외 몇 군데 정도 가보고 지난해에는 해외여행을 너무 못 갔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이번 해는 좀 만나보고 등등의 계획을 아마 세우셨을 거예요. 네네. 그러나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네네.
이것처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네. 가장 최근 사례만 봐도 네. 이날 여의도에서 뭐 어떻게 놀아야지? 음.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예. 계획들이 참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음. 계획을 세우면 이게 어그러지기 마련이다. 빠그라지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거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연말 얘기를 또 해주시니까 네네. 윤 씨에 대한 그 반감이 갑자기 또 올라오면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까지. 네네네. 혹시 뭐 끝나셨나요? 한가롭게 지금 차나 한잔 하고 계신데요? 감기 네. 이슈로 예. 따뜻한 네네. 라떼 한 잔 네네. 하였습니다. 코젤님이 말씀해주신 어떤 계획이라는 게 다 네. 계획대로 이행되진 않는다. 그렇죠. 내가 계획을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지 않으니 회고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또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네. 일리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살짝 한 마디만 조금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세요. 그러면은 코질님은 좀 극단적이니까 저도 같이 그런 가정을 해볼게요. 계획을 하지 않고 행위한다. 네. 그렇게 1년을 살았어요. 네. 네네.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살았어요. 중구난 그렇게 방. 중구난방으로 산 거에 대해서 회고한 게 뭐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나요? 계획도 없이, 다짐도 없이 마음대로 회고할 살았고. 기준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또 예. 일리가 맞는 있죠. 말입니다. 네네. 맞는 으즈. 말? 인정이란 말은 쓰지 않았어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두 분 혹시 이 연말 결산 vs 새해 다짐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어요. 없으실까요? 마지막으로 저도 한마디만 하자면 네네. 연말 결산의 장점, 실체가 있다는 거죠. 계획은 허상을 그리는 것이고 연말 결산은 내가 재밌게 봤던 영화, 내가 즐겁게 웃었던 기억, 내가 좀 슬펐던 감정, 이런 실체가 있기 때문에 잘 매듭을 짓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나를 알아갈 수 있잖아요. 예예. 그 회고를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런 상황에 즐거웠구나. 네. 내가 이런 거 힘들어하는구나. 그렇죠. 이런 나를 알아가는 것이 인생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영양분이죠. 자신을 그만 알아가야 돼요. 매몰되기 쉽습니다. 너무 과하게 알아. 네, 과하게 알려고 하잖아요. 맞아. 힘들어요. 과생각. 네, 두 분 다 어느 정도 맞는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두 분 다 인정드리겠고요. 네. 두 분 서로 또 인정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단 한 단어라도. 저는 진짜 저는 되게 오늘은 이성적으로 근데 하려고 늘 했거든요. 항상 그렇게 네네. 말씀하셨어요. 아니 진심으로 언니. 이성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1번 논제에 대해서는 논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운이님 입장에서는 네네. 개인적인 경험을 영끌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야노수를 했죠. 제 경험을 네네. 얘기 드렸잖아요. 호텔 씨는 또 이제 약간 추상적이고. 예시만 아. 그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만 들어주셔서 혹시 연말 결산 올해 연말 결산을 하나 정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요? 당황스러운데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두 저는 번째 네. 전 인정할 부분이 있는데도 네. 넘어가는. 저기요. 네 죄송합니다. 제 소중한 죄송합니다. 득점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방금 운이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에 약간 또 흔들렸어요. 계획 없는 회고에 또 무싸움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방금. 네. 그냥 막 살고 나서 회고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점 네. 의즈하겠습니다. 으즈 진짜 연말 따뜻하네요. 네, 후하죠? 네네. 으즈 운이님 0.5점 획득하셨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논제입니다. 어떤 시기가 더 나를 도키도키 네네. 설레게 하는가? 네네. 연말 vs 연시입니다. 예예. 혹시 먼저 발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제가 또 이번 주제 자신 있기 때문에 한번 먼저 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명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새해에 설렌다는 건 변태임이 의심된다. 맞다. 맞다? 왜 이렇게 잠깐만 계속 주석을 죄송해요. 붙여? 네네. 죄송해요. 변태가 의심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희는 항상 뽀로로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노는 게 제일 좋아 정신. 그렇죠.
연말은 다수의 파일을 차지하는 직장인에게도 어떤 시기냐. 1년 동안 채 쓰지 못한 연차가 쌓여 있고 다들 굉장히 많이 놉니다. 합법적인 나태함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모두가 좀 해이해지고 에이. 연말 계획을 공유하고 노는 계획을 공유하고 네. 어디 가시나요? 크리스마스에 뭐 하시나요? 이런 약간 뒷전으로 해도 다들 어느 정도 용인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뽀로로 정신이 발휘되는 시기, 뽀로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연시에는 새해 계획을 세워야 되고 KPI를 뭘 잡고 생각만 해도 피곤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네네. 그런 빡센 분위기를 즐긴다? 그거는 워커홀릭 변태가 의심된다는 아. 말씀을 드립니다. 논리가 있네요. 논리가 있다. 네. 네, 논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정도 혹시 하실까요? 아니요. 논리가 있어야죠. 아, 사람이 토론을 아. 하려면.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코젤님 뽀로로 정신이 발휘된 연말이 훨씬 설렌다. 설레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운이님 뭐 근거 있으실까요? 당연하죠. 네. 저는 조금 언어의 수호자로서 언어적인 접근을 하려고 해요. 언어? 네네. 언어의 수호자. 설렘을 연말의 언어로 수호자. 표현하겠다고요? 자, 연말, 연시. 자, 뭐야? 자, 연말, 연시. 위를 왜 올리시는 거예요? 아니, 연시? 연말. 왜 이렇게 산뜻하게? 자, 발음해 보세요, 사회자님. 네? 연말 발음해 보세요. 왜? 빨리 발음해 보세요. 연말, 연시 발음해 보세요. 연시. 자, 이게 뭐 표준어처럼 이렇게 들어봅시다. 저는 사투리를 쓰니까. 네. 지금 slightly 들리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언어의 수호자로서 이 인토네이션 그래프가 지금 제 머릿속에서 상상이 됩니다. 자, 들어오셨죠 지금 단어를. 역대급 무논리. 이 인토네이션을 들어보기만 해도 연말 되게 종결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연시는 뭐 띄워지나요? 연시는 위에서 살짝 이렇게 흩뿌려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연시. 더 높은 톤으로 발음이 된단 말, 말이죠. 시, 말. 이게 우리가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 뭘 시사해? 훨씬 더 밝은 어감적인 공감대를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연말 되게 종결적인 느낌. 아니 발음을 왜 자꾸 연시. 왜곡하세요? 이런 것들을 국민들도 발음하면서 다 알고 있는 실제로 거예요. 발음을 했을 예, 때. 예. 끝보다는 시작, 음. 겨울보다는 봄.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겨울 지나 봄이 오니까. 그렇죠. 연시도 제가 바로 겨울인데. 그 말을 하려고 했어요. 연시도 겨울인데. 네. 우리가 겨울에 있는 이 어둠을 지낼 수 있는 것은 이 봄과 빛이 다가올 것임을 알고 있고 또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연시가 조금 더 그런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좀 더 설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본인도 지금 자신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되게 언어적인 접근으로 우리 근데 국민들과 함께하고 색달랐어요. 있어요. 네. 창의적이고 네. 예. 한 되게 번도 독창적인. 생각해보지 못한 접근. 예. 진짜 연말. 브릴리언트. 예. 연시? 예. 뭐 좀 설득되는 거. 네네. 연초? 네네. 연시. 굉장합니다. 또 언어학도로서 예, 이렇게 논리적인 접근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언어학자가 잠깐 왔다 간 것 같은. 네네. 네. 되게 의문학적인 저는 접근이었어요. 네, 괜찮았어요. 좋습니다. 혹시 뭐 서로 근거에 대해서 반박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반박할 리가 없죠 이거는. 반박을 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인정하시는 부분은 그러면 또 있으실까요? 연말, 연시. 연시? 죄송한데 있으시냐고요, 우리님? 근거가 뭐였죠? 기억도 안 나요. 그 근데 정도로 사실은 임팩트가 너무 없었어요. 임팩트 있었어요. 예. 뽀로로식이 아, 맞다. 맞아. 직장인들에게. 직장인들에게. 근데 그거 노는 조금. 시기. 안 들리는데. 파리가 왔다 갔나? 네네. 저는 약간 파리. 이응까지. 이응합니다. 네. 이응. 이응까지. 이응 지읒도 아니고 이응가 합니다. 이응 합니다. 이용즈. 이용즈. 이용즈 합니다. 0.3점 예. 하늘님께 부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근거 혹시 쓰세요? 아니요. 저는 있는데. 오! 저 이번에 되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네, 운이님.
제가 맨 처음에는 좀 의문학적인 접근을 했다면 네네네. 저는 이번에는 조금 저희가 동부가 네. 사람이잖아요. 네. 동부가 사람으로서 어떤 절기적인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역적인. 예예. 자. 24절기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유구한 데이터를 쌓아서 만든 과학적인 시기입니다. 네. 서양에서는 쓰지 않죠. 우리 동아시아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더라도 처서가 지나면 시원해지죠. 처서 매직. 예, 저희가 처서 매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만큼 절기가 굉장히 정확도 있고 그렇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 이 24절기 중에 한 절기가 생각이 나요. 바로 농지. 팥죽 먹는 동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동지의 특징은 해가 가장 짧다라는 것이잖아요. 해가 짧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울해요. 그렇죠. 우리의 사회자님, 움직임이 우울해요? 줄어들고 어둠이 가장 길어지고 기분이 다운되고 어깨가 움츠러든단 말이죠. 동지. 네. 동지가 대개 12월 21일 경쯤에 찾아와요. 오. 이때가 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바로 연말의 초입이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연말의 초입이 이렇게 우중충하고 어깨가 움츠러드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설렐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움츠러드는 시기에 오히려 설렌다면 그것이야말로 변태 아닙니까? 우리님 연말 약속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다야. 몇 개 있어요? 몰라요. 신나요 안 신나요? 지금 그분들 만나는 거 안 신나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보고 싶어. 네. 보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또 부분이 있어요. 그쵸. 자꾸 네. 사회자님만 인정. 운명정대하지 못한 사회자로서 예. 그 동지가 되면 밤이 길어지고 음. 겨울은 사실은 생명이 소멸하고 예. 어둠이 깔리고 네네. 겨울잠을 자고 싶고 네. 힘들어지는 시기라는 건 네. 이 전 국민이 알고 계실 것 네, 같아요. 없어요. 전 세계인이 미안한데 알수 두 있어요. 분이 지금 여름파라 그런 거잖아요. 편파 판정 대박. 네. 아무튼 일리가 있는 네네. 지역적인 접근이었습니다. 네. 네. 절기적인 접근. 네. 호젤 씨 반박 있으실까요? 너무 과학적이라 반박할 수가 없죠 지금. 연말에는 밤이 길어지는 만큼 그 나이트 파티가 펼쳐진단 말이죠. 아.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일 시간이 오히려 길어진다. 이런 아름다운 발상은 황금빛 전환이네요. 조명이 펼쳐지고 네. 백화점마다 크리스마스 대결을 펼치고 미디어 음. 파사드가 울려 퍼지고 진짜 북극곰이 아프다 듣기만 해도. 지구 수호대 네. 전 가디언즈 오브 지구. 밤에만 즐길 수 있는 볼거리가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럭키비키죠. 오케이. 저 이상입니다. 두 분 서로 또 인정하시는 부분도 있으실까요? 저도 없어요. 아, 좋습니다. 팽팽한 대결입니다. 예. 두 분이 오늘 논리적이지 못한 근거를 가져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논리적이죠? 너무 논리적이에요. 저 지금 되게 그쵸. 놀랐고 그렇죠. 네, 연말 연시 아주 둘 다 설득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예, 좋아요. 예. 마지막 대망의 논제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잘 없을 것 같아요. 왜? 한국인으로서. 그래요? 코리안으로서. 네. 네, 마지막 논제입니다. 크리스마스 vs 설. 어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양 것과 우리의 것. 약간 요렇게 조금 저런 이 언어학자로서 언어의 마술사. 와 예, 언제부터 그렇게 애국 정신이 음. 강하셨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대주의와 민족주의 뭐 이렇게 아. 조금 민족주의 너무 옛날 정신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민족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 이렇게 시기일수록 민족이 더더구나. 융합되는 시기에 지금 외국인 차별을 논하시는 거죠? 왜 차? 줄이지 마세요. 심각한 단어 줄이지 마세요. 저부터 네네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민족주의자부터 민족주의자. 시작하겠습니다. 뭐 백범 김구 선생님이세요 아주. 저는 조금 첫 번째 근거로서는 약간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아니 본인이 본인한테 반박을 하고. 네. 예. 자,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네.
저는 이제 종교가 있는 여자예요. 저 청주교인으로서 이 성탄 크리스마스 아주 유의미하고 좀 네. 크게 다가옵니다. 매년 뭐 성당을 가서 성탄 미사를 본다거나 뭐 이제 봉사활동을 네네, 한다거나 이러면서 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저도 보냈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건 더 이상 이런 종교적인 의미에 국한된다기보다도 좀 범용적인 기념일, 공휴일 개념에 좀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상업적인 변질을 하게 됩니다. 이 포인트를 좀 짚고 가려고 하는데요. 네. 예예. 자, 연인과 함께 보내는 크리스마스 상상해 보세요. 좋아요. 상상하고 너무 있습니다. 좋죠 지금. 행복해요. 너무 설레고 너무 행복하죠. 자, 제가 조금 더 상상에 바람을 넣어볼게요.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예쁜 조명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식당에 가고 네. 귀여운 케이크에 초를 불고 따뜻한 호텔방에서 호캉스를 하고 베스밤을 풀어놓고 발장구를 치는 그런 따뜻한 밤. 너무 좋은데요? 상상해 보세요. 너무 네. 좋은데요? 그 어느 때보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하고 싶어요. 네. 네네. 자, 이 상상을 돈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가 최근 5일 전 기사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이 크리스마스 장식 뭐 신세계 롯데 뭐 아주 지금 다들 네네. 예쁘게 하지 않나요? 컨셉에 따라 이 장식에만 수십억 원을 들이면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있고 매년 예산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뭐 맛있는 식당, 파스타 하나는 저희가 돌돌 말아야 되잖아요. 네. 와인 한 잔 해야 되잖아요. 그럼 2명이서 한 15만 원 정도로 제가 어린 잡아서 잡아보겠습니다.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적게 코스가 쓰셨네. 1인에 10만 원이 너무 적게 쓰신 것 같아요. 다 30만 코스로 원으로 지금 변경하겠습니다. 예, 네, 네. 그렇죠. 제가 너무 무지했어요. 네. 지금 실시간 수정 중. 틱틱탁. 자, 네. 근데 예약까지 뚫으려면 시간도 들여야 되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너무 재밌죠. 근데 우리 고급 인력이잖아요. 고급? 시간당 최저 시급으로 쳐서 뭐 10,000원 정도 더 얹어서 지금 31만 원 정도가 들 네, 겁니다. 네, 네. 자, 케이크 얘기를 해볼게요. 뭐 파리바게트에서 귀여운 홀리데이 케이크 3만 원 정도면 먹을 수 네. 있다고 해요. 네. 하지만 SPC 불매해야죠. 불매하죠. 불매해야죠. 파리바게트 못 못 삽니다. 삽니다. 그럼 연희동에 또 주문을 하러 가죠. 네. 주문을 하면 한 6만 원 정도 지금 6, 7만 원 정도 치세가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좀 분위기를 내고 싶다. 네. 호텔 케이크 좀 먹어볼까? 네. 하면 40만 원이에요. 또 극단적으로 가시네. 누가 40만 원 케이크를 먹어요. 지금 호텔 40만 원 조각- 케이크 먹는 사람 비하합니까? 호텔 조각 케이크는 15,000원이에요. 호텔 얘기를 해볼게요. 네. 호텔 정말 말도 못합니다. 이 모텔도 10만 원 이상이에요. 크리스마스 때는. 그렇죠. 근데 모텔 뭔가 마음이 좀 찝찝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호텔을 가면 한 1박에 40만 원 정도는 좀 내야 되거든요. 음. 베스밤의 평균가가 15,000원 정도예요. 음. 이 총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제가 최저가로 다 잡았을 때 75만 원. 그리고 최고가로 잡았을 때는 35억 96만 5천 원이 됐거든요. 잠깐만. 그 백화점의 조명값까지 다 예예예예. 죄송한데 백화점 일하세요? 백화점 대표세요? 자. 뭐 그럼 35억 96만 5천 원 빼고 35억을 빼고 좀 보수적으로 좀 더 크게 잡는다면 이제 한 100만 원 가량 든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2인 기준입니다. 네네. 하루에요. 네. 좋습니까 100만 원? 아 근데 너무 비싸요. 행복합니까 100만 원? 설렙니까? 기분 좋습니까 지금?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돈 많이 쓰고. 제 지갑이 지금 불행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연말에 써야죠. 언제 써요? 쨍그랑 동전이 계속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너무 비싸요. 예예. 음. 저는 이렇게 너무 상업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크리스마스 문화, 네. 개인이 부담해야 될 액수가 너무 커지는 이 크리스마스, 맞아. 전 좀 규탄하고 싶고요. 저도요. 예예. 이걸 어떻게 좀 고능하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조금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좀 너무 상수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네네. 첫 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크리스마스의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하셔서 예. 크리스마스가 전능하기 때문에 펄이 더 고능하다. 예.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저는 설득이 되고 네. 저는 심지어 크리스마스에 누가 더 뭔가 재밌고 럭셔리하고 그렇게 노느냐 이게 또 SNS에서 다 이제 전시되고 사진 있죠. 찍어서 예, 예. 올리고 그런 문화가 굉장히 이 부담감을 또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저도 일부 동감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코젤님 반박근 거 또 있으실까요?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열심히 까내린다는 사실은 설의 장점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그리고 돈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거는 완전 잘못 짚으셨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설에 돈이 더 많이 나갑니다. keep going 해보세요. 설에는 가족들을 다 만나야 돼요. 결혼하셨으면 시부모님 가족까지 시댁까지 다 만나야 돼요. 그리고 빈손으로 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가요. 네. 다 용돈 드려야 되고 과일 바구니 드려야 되고 맞아. 설에 요리를 또 해야 되고 손주들 모시기까지 줘야 되고 용돈의 액수가 훨씬 크다. 한 사람당 뭐 중요한 분이면 30만 원 드린다 치면은 2명만 해도 60만 원입니다. 손주들 용돈 5만 원씩 4명만 줘도 다시 20만 원이에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불어가는 이 돈 액수가 크리스마스보다 훨씬 크다. 심지어는 크리스마스에는 내 즐거움을 사는 건데 설에는 남에게 퍼주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죠. 정말 이기적인 여자다. 현금적으로만 나간다는 겁니다. 정말 이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는 사실상 조금 잘못 짚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그런 들고요. 반박이 들어왔습니다. 뭐 들어왔습니다. 35억 96만 5천보다 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35억 빼셨잖아요. 네, 뭐 알겠습니다. 본인이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본인이 할머니였다가 뭐 엄마 세대였다가 뭐 이렇게 되게 자아가 많이 네네네. 바뀌세요. 맞아요. 근데 일관되지 않은 모습 네네네. 잘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네, 20대 여성으로서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지 않나요? 그리고 기혼 아니시잖아요. 미혼이시잖아요. 저 곧 기혼할 거라서요. 이렇게 중대 발표를 지금 비백 토론 현장에서 합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아요. 네. 네. 저는 또 포지티브하게 크리스마스에도 설렘을 가져다주는 그런 장점으로 가져다 보겠습니다. 네. 우선 크리스마스를 많은 분들이 기다린다는 이 증거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증템. 증템. 첫 번째, 어드벤트 캘린더. 메이님 너무 좋아하시죠? 현재 집에 2개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하나하나 선물을 개봉해오는 그 귀여운 즐거움. 25일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름다운 설렘. 저 손가락이 진짜 킹받네. 선물. 두 번째 증템. 슈톨렌. 가운데를 잘라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한 조각 먹고 다시 붙이고 한 조각 먹고 다시 붙이고 얼마나 귀여운 전통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설렘을 유발하는 문화적 유산이 크리스마스에는 너무나 많아서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귀엽네요. 좋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슈톨렌을 우니님한테 선물 드렸거든요. 네네네네. 드셨는지 아직 안 드셨어요. 모르겠네요. 안 드셨어요? 네네. 저도 오늘 구매 예정입니다. 아. 슈톨렌. 크리스마스를 그만큼 기다리고 있긴 하다. 기다려지지도 않아 그냥. 저렇게 크리스마스를 싫어하셨나 원래? 네,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네. 두 분 서로 의견 많이 펼쳐주셨는데요. 혹시 인정하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저는 근데 인정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젤님이 네. 너무 이 크리스마스의 설렘이나 기다리는 마음들을 우리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그 정서에 기대서 네. 너무 대충 하시고 끝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변론을 하려고 아, 노력을 했는데 열정이 부족하다. 쉽게 쉽게 이기는 거죠. 쉽게. 그냥 막 슈톨린 한 주가 어드벤트 캘린더 하고 끝이잖아요. 지금 논리가 지금 3번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런 태도적인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태도 삭감. 태도적인 문제 이슈로 인해서 태도 감점을 태도 해야 된다. 감점, 태감 진행.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여자.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더 의견 없으시면 네. 인정은 안 하시나요? 지금 인정하라고 했더니 태도 감점이 필요하다고. 태도 삭감이 필요하다고. 너그러워집시다. 서로에게 연말인데 지금 윤석열이 이러고 있는데 우리까지 서로에게 이러면 되겠습니까? 걔 잘못을 저희한테 뭐라고 해요. 그래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네. 크리스마스가 더 좋긴 해요.
하지만 저는 가디언즈 오브 지금 설날 가디언즈 오브 연시로서 네. 번외로 약간 우니님이 탈자를 해서 크리스마스를 왜 좋아하시는지에 대해 잠깐 들어보는 시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좋죠. 그녀의 저는- 숨겨진 진심. 전 되게 상업적인 거 좋아해요. 상업적인 걸 좋아해요. 여기 크리스마스 영화들 보는 거 재밌는데 네네. 엄청 가볍고 네. 그 유쾌하잖아요. 네. 저는 그냥 인생을 그런 무드로 살고 싶어요. 가볍고 유쾌한 무드. 근데 크리스마스 영화나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제일 제가 원하는 때랑 비슷한 것 같아서 네 그게 좋아. 너무 고능한 이유다 이거. 하지만 저는 연시의 수호자, 연초의 수호자로서 설날 떡국 너무 맛있다. 진짜 우리 네. 엄마 굴떡국 진짜 맛있어요. 굴떡국을 하세요? 저희는 너무 굴떡국 와 맛있겠다. 대박이다. 나 처음 들어봤어. 아니 부산이라 그런가? 그런가 봐요. 엄마는 항상 굴떡국을 해주셨어요. 너무 좋다. 굴떡국? 진짜 깊고 맛있다. 굴떡국에 흔들리는다. 굴떡국 인정하십니까? 한 입 주시면 인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명절 모두 다 너무 좋은 느낌을 주는데요. 늦옷 네. 명절이죠. 늦옷 홀리데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 가지 짚자면 네. 저희 오늘 주제가 무엇이 더 우월하고 고능한가라는 네. 주제였습니다. 네. 근데 이 다른 세부적인 갈래에 빠지다 보니까 이 대주제에 대해서 호응하는지 제가 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최종 변론으로 네. 우월 고능에 초점을 맞춰서 한마디씩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우니님.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사실 고능한 것이다, 우월한 것이다 라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네. 왜냐면 그렇죠. 네네. 정의를 정의를 데피니션. 네. 잘 알아야 되잖아요. 네. 어떤 것보다 더 높다, 낮다. 그거는 또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나에게만 주는 행복, 남에게 주는 행복. 어떤 게 더 고능하고 우월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맞는 말이에요. 저는 소신 발언하자면 모두가 남을 향한 행복을 조금 더 생각하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고, 그런 사회가 더 고능하고 우월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런 면에서 연시에는 또 그런 행사들이 좀 많잖아요. 네. 설날이라든지 네. 그런 우리 남의 행복을 또 생각할 수 있는 연시, 네. 훨씬 더 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코델 씨 네. 있으실까요? 남에게 주는 즐거움은 크리스마스에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본인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선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남에게 주는 것도. 그리고 색침하셔라. 제가 크리스마스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연말. 너무 크리스마스에 심취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 연말이 지금 더 가디언즈 뭐 연말이시잖아요. 맞다. 네.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설레요. 연말이 더 우월한 이유. 연말이 있기 때문에 연시가 가능한 것이다. 그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연말이 닭이자 달걀이다. 연말을 너무 즐겁고 설레잖아요. 그리고 연말을 이렇게 하늘을 돌아보는 그런 결산의 시간,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연시의 힘찬 스타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전제가 된다. 먼저 선후 관계를 봤을 때 먼저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월하다. 연말 없는 연시는 존재가 불가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좋습니다. 그 시작보다 끝을 더 뭐라 해야 되지? 연시가 시작시고 말이 이제 종결의 말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이 참 독특하신 것 같아요. 연말이 앞서 있다. 네네네네. 달력은 항상 12월부터 시작한다는 점. 네, 생때 잘 들었고요. 더 이상 뭐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네, 저분과. 두 분이 네네. 너무 팽팽하셔서 사회자가 기가 빨린 것 같은데요. 네. 그래 보이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결산해 볼 텐데요. 네. 우니님 0.5점, 네. 코젤님 0.3점으로 연시가 더 우월하고 역시. 고능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역시.
더 우월한 연시는 감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오늘 승리의 빵빠레를 제가 올리면 되는 거죠? 네, 빠레를 좋습니다. 울려요. 조금 한번 찾아볼게요. 네. 까치까치 설날은 이런 노래 하세요. 왜 저렇게 비난하고 크리스마스가 비판하고. 이겼으면 캐롤 듣는 건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연말 연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 스스로의 행복, 이때 더 즐길 수 있고 이때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좀 약간 이렇게 너무 또 그날 하루를 위해 소비하고 네네. 그러면 약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약간 진짜 허전한 느낌, 맞아. 공허한 느낌. 맞아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럴 때일수록 서로 더 나누고 너무 그날 하루만을 위해 생각하지 말고 네.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서 음. 또 그날 봉사를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크리스마스에 그런 현타 오는 좋은 문화인 것 하루를 같아요. 보내지 않고 네네. 봉사를 가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네. 저희도 다양한 또 대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좋습니다. 이 시기를 즐길 수 있는. 네. 그래서 들으시는 저 찾았어요. 분들도 네. 네. 노래 찾았어요. 저 정했어요. 진짜 하고 싶은 말. 아, 그래요? 저는 이거 시간 벌어주신 줄 알았어요. 네, 많은 네네. 연말 연시를 보내는 즐거운 방법들 공유해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승리의 빵빠레 전 또 이렇게 남의 행복까지 또 챙기는 우리 연시가 이겼기 때문에 연말 연시 모두 들어도 좋은 노래로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캐롤 튼다 뭐 이런 건 연시 배려하지 않는 마인드잖아요. 전 연말과 연시를 모두 배려하는 승자의 여유로움으로 노래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BC V. BC의 솔로 앨범이 있었잖아요. 네. 그 미지님이 오랜만이네요. 프로듀싱한 네. 그 노래가 되게 재즈하면서 이 겨울 분위기랑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BC의 Slow Dancing이라는 노래 좀 추천드리면서 아하. 저는 이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아, 재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연말 네. 연시. 네. 좋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사회자인 메이도 수고 많았고요. 네. 저희 팟캐스트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 플로, 팟빵, 스포티파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도 놀러와 주세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윌 비베!